네, 화요일 3부는 대선 프로파일링입니다. 대선 판세와 후보들을 종합 분석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코너죠.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유튜브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71 대선이 꼭 71일 남았습니다. 대선과 관련된 일이 거의 뭐 하루에 한 가지씩 터지는 바람에 정말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도 상당히 커다란 그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야 대선 캠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놓고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사면은 여야 양강 후보 중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1번 이재명 후보, 2번 윤석열 후보, 3번 모르겠다. 셋 중 하나를 보내주시되 보내실 때 여러분의 연령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40대인데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다라면 40대 1번, 50대인데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50대 2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연령대와 함께 이재명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1번,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생각하신다면 2번,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대폰 문자를 보내실 때는요, 번호가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MBC 미니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분 가운데 10분을 저희가 뽑아서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라는 뜻으로 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칼로 이렇게 나빴던 거 다 잘라버리시고요. 예, 좋은 것만 남겨주시는 그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요리 못하시는 분들도 이 칼로 요리하면 잘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민심의 향방 어떻게 움직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어땠습니까, 배 소장님? 판세가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골든 크로스는 아니지만 데드 크로스로도 앞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불과 3주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대체로 오차 범위 내이든 살짝 오차 범위 밖이든 앞서는 추세였거든요. 그랬죠. 뭐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앞서는 추세 한두 개 있었습니다만 지난주는 혼전이었습니다. 누가 이기고 있지 누가 앞서고 있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는데 이번 주에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월화 발표되는 조사 결과는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조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서갔었던 뭐 4주, 5주 전,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오차 범위 밖까지 앞섰었던 윤석열 후보, 특히 자동응답 조사는 더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동응답 조사도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앞서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5일, 26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41.1%, 윤석열 후보 40.1%로 1%포인트 누가 이긴다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1%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수치상 앞서는 결과입니다. 다른 결과들도 대체로 오차 범위 내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 결과 지난 일요일 날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공개 사과를 했잖아요. 반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거의 반영됐다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오후 3시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해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후 3시면은 일요일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반영되는 건 극히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어제, 오늘, 화요일, 수요일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께 발표되는 조사 결과는 김건희 씨의 사과가 과연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 주 후반으로 가서 드러난다고 말씀 주셨는데 전 팀장님, 그러면 빅데이터 상으로는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한 거 이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사과한 시점부터 했을 때 한 3만 건 정도 나왔더라고요. 조금 전에 들어올 때 확인해 보니까. 예. 언급량이 한 5만 건. 김건희 씨 자체로만 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5만 건 중에 3만 건이 사과 관련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연관어는 당연히 사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많은데 네. 이제 제가 눈여겨보는 지점은 그 감성어입니다. 아하. 지난주에 기억하실 거예요. 의혹이나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 막 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부정 감성어가 9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 지지자들은 조금 약간 손 놓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사과를 하고 나니까 예. 지금 18.8대 78.8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올 때 보니까 75%까지 낮아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과했으면 됐지라는 반응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사과했어. 요거 이제 털고 가자. 그러니까 의혹들은 뭐 그동안 계속 제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이제 부정 감성을 쭉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과를 한 시점에서 네. 뭐 물론 보시면 이게 진심 어리다, 뭐 존경하다 이런 단어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다. 네. 그러나 그 사이에 뭐 뭉개다, 뭐 또 내로남불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오히려 그 한 사이트에서 김건희 씨 사과하는 데다가 I Believe라는 이제 음악을 깝니다. 노래를 예. 넣었죠. 엽기적인 그에 삽입됐던 노래. 그게 이게 밈이 네네. 되면서 네. 오히려 김건희 씨 사과보다 네. 이 음악이 깔린 그 영상이 훨씬 더 유튜브에서 많이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110만 건이 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연관어도 보면 뭐 엽기적인 그녀, BGM 그리고 김영석 씨가 써도 된다 작곡가인 예. 뭐 이런 것들로 오히려 사과가 음. 약간 옮겨 붙었어요 불이. 네. 그러면서 사과의 어떤 본질은 살짝 흐려지면서 관심 자체가 좀 돌아가는. 예. 그러면 여기서 긍부정 감성어가 이제 김건희 씨하고 아이빌리브를 넣어봤더니 34.7대 65.3. 하하. 더 부정 감성어를 끌어내리게 되죠. 네, 긍정 감성 상당히 높네요. 예, 그러면서 뭐 빵 터지다, 재밌다, 뭐 이런 반응들, 감성적이다 이런 것들이 사랑하다 오히려 네. 이런 허허. 단어들이 쭉 올라오면서 예. 사과의 한 그 내용보다도 이게 이제 재밌다라는 반응과 함께 네.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아, 이제 사과했구나. 사과할 때 이런 게 있었대라고 하면서 관심을 살 돌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네. 보여지는 거죠. 이게 이른바 네. 사과 외의 것에 더 주목하게 되는 이른바 본말 전도 현상이거든요. 발전도 예. 그러니까 이게 I Believe 이 신성훈 씨의 노래거든요. 네. 엽기적인 거지 OST고. 맞아요. 그러니까 김영석 작곡가가 마음껏 써라 저작권 상관하지 않겠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게다가 이제 또 김건희 씨의 외모에 또 집중을 하거든요. 손혜원 전 의원이 또 외모 공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사실은 사과의 내용이 중요한데 뭐가 허위였는지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현상 자체를 네. 빅데이터 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아하. 그렇다면 이것이 긍정적이든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접근 방법이든 어쨌든 간에 네. 사과를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는 게 낫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하.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부터 늘 말씀드렸던 게 빠른 사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네네.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주말 사이에 그 다른 유튜브에서 두 분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은 조회수가 거의 300만 회 이재명 경제 관련 후보 관련해서는. 뭐 네. 근데 그래서 그 사과보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토론하지 않겠다. 아하. 이 부분이 더 부정 감성을 또 끌어올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혹도 아하. 복잡하고 많게 나열하고 그 내용이 어려울수록 네. 국민들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음. 정말 그런 부분을 사실은 양쪽 선대위원회에서 네. 좀 잘 잘 쓴다는 보시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해야 될 텐데 아무튼 그럴 예, 여유가 있을까? 워낙 많은 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어가지고요. 자, 연결된 것 질문을 좀 드리면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사과하자마자 김건희 씨 관련한 석사 논문 표절 네. 이슈가 또 터졌잖아요. 번역 오류 문제, 검증 작업 계속되고 있고요. 과연 어떨까요? 그 사과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뭐 나오는 거나 추가적인 것들 같이 좀 마무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는데 이 논란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빅데이터 상에서 김건희 씨 관련된 언급량이 예. 윤석열 후보보다 더 많을 정도거든요. 지금은 또 이제 사과하고 난 이후에는
I Believe라는 노래도 그렇지만은 네. 외모 관련해서도 상당한 또 공세와 관련 연관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댓글도 인터넷상에서.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관심도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불과 지난 15일, 16일 경에 빅데이터 썸 트렌드 분석을 해보면 네. 무려 김치보다 6배거든요. 와. 김건희 배우자의 언급량이. 예. 그 역대 이 유력 후보의 부인이 이렇게까지 조명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없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대선은 상당히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네. 오히려 후보도 후보지만 후보 주변 인물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되는 현상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선 프로파일링 과연 지금 이 여론의 추세에 요동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조금만 더 윤석열 후보 부인 리스크 관련된 질문 드려보고 바로 특별사면 관련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데드크로스라는 표현을 배 소장님 쓰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윤석열 후보 배우자 덕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가장 큰 영향이죠. 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흔들린 것이 정권 교체 여론이 약화되는데 사람 관련 문제가 가장 크게 지금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첫 번째는 김건희 배우자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 7분 기자회견이 앞으로 어떤 긍정적일지 또는 더 부정적일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건데 이것 하나만이 아니었잖아요. 네. 이준석 파동, 아. 투스톤즈 갈등까지도 겹쳤기 때문에 예. 더 크게 윤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말실수까지 추가적으로 겹쳤기 때문에 정말 엎친데 더 덮친 격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윤 후보의 지지율은 뚜렷한 하락세.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이 뭐 크게 상승한 건 아니거든요. 예. 일부 상승한 조사 결과도 있고 어떤 조사는 오히려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 내 윤 후보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네. 긍정적으로 올라가서 윤 후보를 앞선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아니고. 나도 지지율이 내려갔다. 네. 자주 섞인 이재명 후보 스스로의 분석인 거죠. 네. 이건 저기 데드 크로스입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사람 제3 후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네. 보면서 그 데드크로스에서 빠진 그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에게로 옮겨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안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가 빠진 지지율 이상이 가고 있거든요. 그 이상이. 그러니까 안 후보가 오히려 가족 리스크가 가장 덜한 후보, 네. 가장 적은 후보로 또 평가되는 이 부분이 이제 안 후보로서는 이게 왜 그래? 나 별로 한 이야기도 없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지지율이 왜 올라가? 올라갔어요. 이건 네. 뭡니까? 내 지지율이 뭡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안 후보 지지율이 지금 7%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허. 이러다 보니까 네. 야단 법석이 날 수밖에 없는 건 윤석열 후보거든요. 왜? 음. 윤 후보의 지지율을 안 후보가 가져가고 있는데 네. 안 후보가 이렇게 완주를 해버리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윤 부담이 후보에게는. 그러니까 이 협력, 네. 연대, 음. 단일화 이런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게 된다. 전 팀장님 이 현상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관심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떤 한 당을 지지하는 그런 뭐 커뮤니티든 사이트 같은 것들도 있는데 예. 그 안에 지금 내부적으로 좀 갈라지는 그 모양새가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양쪽 사면도 그렇고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 내부의 어떤 그런 후보와 대결 당대표. 구도, 예,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야씨 우리 나 그러면은 이쪽으로 안 갈래 하고서 지금 다른 쪽으로 약간 오히려 예. 지지하는 듯한 모양새는 그렇게 지금 글들로선 보여지는데 네. 이게 뭐 끝까지 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일 수가 있다. 어쨌든 오히려 지금의 어떤 이슈가 당 내부에서의 이런 갈등들이 더 큰 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대선은 예. 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글자입니다. 화목. 뭐. 어느 정당이 더 화목하냐. 맞습니다. 아하. 다섯 글자는요. 네. 가화만사성. 네,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까지 네, 나올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죠. 대선과 특별 사면. 배 소장님, 박 전 네.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에 네. 따른 결과도 있었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대해서 네.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개인데 그냥 종합해서 예. 망라해서 분석을 드리면 긍정적입니다. 아, 찬성이 거의 6 가까이 나오고요. 네. 반대는 3에서 한 3.5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예. 압도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대 여론도 뭐 30에서 35%면 3명 중에 1명 정도는 반대
결정에 대해서 3명 중에 2명 가까이는 찬성이니까 대체로 보수 중도는 보수와 중도는 찬성.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좀 반대 여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일반 여론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 사유가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국민들의 동정 여론이죠. 그렇죠. 국정농단은 잘못됐지만 아니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사면 얘기했다가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어대낙이 완전히 그렇죠. 무너져 버리는 효과가 무너져 버렸는데 이것이 이제 영화 제목입니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왜냐하면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과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정말 의문의 1패가 아니라 의문의 10패입니다. 그때 그러게요. 사면이 받아들여졌더라면 사면 결정 이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 그다음에 국민 화합 뭐 이렇게 그 청와대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사유를 전문가들 또 언론 그리고 뭐 야당에서는 정치적 고려 대선에 대한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주된 이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정치공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정치적 배경이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 그리고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이 가석방의 물타기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보내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함으로써 친이와 친박의 갈라치기 전략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탄핵의 강이 재조명되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난감할 것이고 결국 이재명 후보에겐 득이 될 것이다. 이게 정치공학이거든요. 근데 세상 만사 일이 그렇게 됩니까? 그걸 의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결단을 내렸다. 여론은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한편으로는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내려간 결과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오히려 진보,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이들은 지금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서 반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도 여파가 미쳤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에게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선거가 이제 70여일 남았는데 1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거처로 옮기게 되면은 어떤 발언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 발언이 윤석열 후보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발언을 할지 아니면 윤 후보는 정권 교체의 적임자다 이런 이야기를 할지 알 수가 없는 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측하기 어렵다. 전 팀장님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어떻습니까? 박근혜 플러스 사면 언급량이 한 10만 6천 건이니까 사실 언론에서는 김건희 씨 사과를 더 이렇게 비중 있게 많이 다루지만 그러니까 글로서는 사실은 이 사면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언론에서 집중한 거 대비해서.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제 감성어 긍부정 비율이 37.1대 59란 말이에요. 보면 뭐 지지하다, 존중하다, 인도적이다, 겸허하다, 믿는다 뭐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 부정의 60%를 그럼 누가 썼느냐? 이건 결국엔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배 소장님이 짚어주셨지만 이 사면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중도의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좋게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면 결정이 오히려 당에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부정 비율이 훨씬 더 높아야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정 비율 자체를 끌어올린 것 자체도 민주당 지지자 안에서의 그런 의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긍정 비율이 높게 올라가고 부정 비율이 낮아진 거에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말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말씀으로 연결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에게 선거에서 유리할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긍정적 영향을 줄지는 반사적 이익을 얻게 만들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24일 하루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뭐 대구 경북이나 또는 보수층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뭐 대선 후보에게 특정 대선 후보에게 치명적일 것이다.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전략이다.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지나친 해석으로도 보입니다.
그 뭐 확정적으로 그런 결과 나타나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예, 전 팀장님 또 사면 관련한 다른 그 키워드와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대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이제 같이 넣어서 분석을 해봤어요. 예.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감성어가 33대 62.3. 아까 사면 자체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뭐 잘했다, 뭐 존중한다 이런 단어들이 쭉 가장 많고요. 그 네. 사이에 이제 뭐 화가 난다, 뭐 유감이다, 반대한다 이런 단어들이 쭉 중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대선에 영향을 줄 거냐? 이제 배 소장님은 이건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성어랑 대선 역시도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자체로 해서 이것이 뭐 내가 대선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뭐 이걸 통해서 내가 표심이 이동됐다 뭐 이런 반응은 살펴보긴 힘듭니다만 예. 그래도 저는 대선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현재 여러 의혹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부정 감성은 상당히 높았는데 그런 걸 끄집어 내림으로 인해서 어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는 그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먹히고 있다. 화합이라는 걸 좀 알게 모르게 바라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저는 읽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넣었을 때도 사실은 뭐 물론 불리하다라는 말, 발목 잡다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합니다. 짜증난다. 아하. 그러나 이거는 글쎄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이 사면 자체가 뭐 판을 흔들 정도의 큰 영향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44.8대 51.8로 뭐 부정 비율이 한 10% 정도 내려오네요. 그러면서 환영한다, 높네요. 지지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면 자체를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예. 배 소장님 이번 네.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긍정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한두 개 조사가 아니라 예. 긍정적인 여론이 높고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제일 궁금한 건 오늘 우리가 또 질문도 드렸는데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데 글쎄 그게 해석하기가 그래서 자꾸 여의도 정치권에서의 해석은 보수 쪽에 좀 타격을 줄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의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대구 경북 60대 이상 보수층 태극기 부대가 이탈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들리는데 솔깃해지는데 또 2030 세대도 또 중도층에서도 이번 사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부정적이었는데 건강상의 사유로 사면됐다고는 이번 결정을 보면 20대 30대도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정치공학적으로 보수 내에 균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하는 평론가들도 상당히 있는데 저는 데이터가 아닌 이상에는 그런 공학적인 설명은 조금 경계를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전 팀장님 빅데이터 분석을 해주시면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배 소장님도 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전 팀장님께서 한번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해주시죠. 네, 1번 이재명 후보에 유리하다가 62%, 2번 윤석열 후보에 유리하다 27%, 3번 모르겠다 11%이네요. 그래서 연령별 특징 보니까 2030, 1번에서 3번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40대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다수고요. 50대 이상은 2040에 비해서 윤석열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좀 더 많게 나왔습니다. 네, 배 소장님이 문자 좀 몇 개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40대는 또 이재명 후보의 또 지지층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9104님 40대입니다. 1번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겠죠. 윤석열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으니까요. 4185님은 40대 2번이라고 하셨습니다. 촛불 정신에 대한 배신감에 투표 포기하는 여권 지지자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네. 2253님께서는 30대입니다. 20대 30대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대선 후보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한 대선 프로파일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는데요. 짧게 소감 한마디 해주실까요? 배 소장님?
표창원 프로파일러와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대선의 잣대를 제대로 가지는데 네. 크게 보탬이 되겠습니다. 새해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팀장님. 네, 대선에 영향 주는 키워드 뭔지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더 재밌는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